네, 지금 자리를 옮겼고요. 저는 지금 미래에 와 있습니다. 그 시점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옷도 지금 동티를 이쁘게 입고 있고 지금부터 함수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이렇게 더러운 이유는 한번 테이크를 찍었는데 너무 말을 못해서 다시 찍고 있기 때문에 칠판이 좀 더럽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기술이 증가했어요. 지금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빨간색 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검정색 볼펜마저도 잘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이렇게 도구가 들어갔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를 알아보기 위해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함수가 무엇이냐? 이건 아까 설명했죠?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서 문제도 풀어봤다시피 함수가 무슨 정의인지는 이제 확실히 알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모든 x는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응된 x에 대해서 하나의 y만 대응을 해야 한다. 즉 x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대응을 안 해서도 안 되고 대응을 많이 해서도 안 돼요. 딱 하나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하나를 대응하는 상황 속에서 역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x와 y가 어떻게 역이 되는지 그 정의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그래도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개념을 알아야 돼요. 바로 정의역과 치역입니다. 보통 정의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x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치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y라고 표현을 하죠. 정의역을 어떤 함수에 넣었을 때 그에 대응되는 값이 바로 치역이기 때문입니다. 공역은 그냥 주어진 모든 값이에요. 이때 정의역이라는 것은 보통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통 표현을 할 때 3보다 큰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치역을 제안할 때는 y하고 같고 y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근데 이 둘의 역할을 반전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x는 y로, y는 x로 된다는 거죠. y는 y만 바꿔줘요. 숫자는 바꾸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원래 3, 이 y는 2니까 2였던 것이 2,3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숫자가 가스법하죠? x가 y가 되었고 x가 y가 됐고 y가 x가 되었다. 즉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함수를 y는 x에서 대칭한 함수이다 라고도 불러요. 아까 1대1 함수를 딱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는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었죠. 먼저 함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1대1 대응이 위해서 증감이 일정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역함수의 키워드는 바로 y는 x 대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거를 굳이 들어야 하나 똑같은 얘기네 라고 하실 텐데 사실 우리 학교에선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만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서는 y는 x 대칭이다 그 이외에서 증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함수의 양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냐에 따라서 그 역함수와 본함수의 교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증가하는 함수가 있고 감소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증가하는 함수가 있고 감소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y는 x를 대칭을 시켜볼 거예요. 즉 역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역함수를 만들어보면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즉 교점이 만들어질 때가 y는 xy 교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역함수를 구해라,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라 라는 것은 y는 xy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더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증가함수의 얘기입니다. 감소함수 얘기를 볼게요. 감소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교점이 다른 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하나, 둘 뭐가 생기죠? 제가 지금 완벽하게 y는 x 대칭의 꼴을 못 그려서 그러긴 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네, 다시 해볼게요. 감소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감소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릴 수 있어요. 드르륵도 못합니다. 어쨌든 y는 x에서 얘도 만나게 해줄게요. 대칭. 네.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y는 x 말고 만날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a, b라고 했을 때 b,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서는 그냥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길게 일정해요. 그러니까 평행이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만날 구석이 없지만 여기에서는 서로 기울기가 아니야. 컷.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항상 함수에 대해서 따져볼 때는 증감에 따라서 교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의 경우가 다르다를 항상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감소함수는 yx와의 교점 말고도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를 알면서 알 수 있는 요소인데 지금 바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적용으로 넘어갈게요. 정리 한번 하고요. 증가일 때는 단순히 y는 x와의 교점만 구하면 됐어요. 근데 감소함수일 때는 좀 달랐죠?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와 교점은 물론이고 그 외의 구간에서 y는 x로 대칭되는 점을 대입을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 였어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두 개의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연립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소함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칠판에 이렇게 접수해준 이유는 바로 또 장소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클러스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초등학생 때는 바뀌고 이제 클러스터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앞서서 역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입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 무리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리함수에서 살짝만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은 무리함수는 요렇게 혹은 요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를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어떨 때 이렇게 되고 어떨 때 이렇게 되고 어떻게 외우냐 너무 헷갈린다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번에 기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냥 함수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a가 0보다 클 때 얘의 대칭이 어느 꼴이냐 x에 대해서 대칭이면 y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y에 대해서 대칭이면 x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 모두 아시죠? 그 개념을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ax라는 것은 원래 y에 있던 마이너스가 전체에 또 마이너스가 씌워지면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겼네 라는 걸 봐서 얘는 x축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서분에서 이렇게 그려졌던 게 반대로 이렇게 향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 함수가 바로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y 안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를 씌운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 경우에서는 x는 마이너스 14분의 49 그리고 2분의 7 이 범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항상 뭐는 중요하다? 그 y절편은 중요합니다. 무리함수에서 따져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서 1대1 함수에서는 두 가지 함수라는 점 그리고 1대1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증감이 일정하다는 점을 중요하다고 언급했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기준점
앞서서 제가 어디서 했더라? 글블 2에서 했던 거에 따르면은 이차함수와 비롯한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항상 대칭점이든 뭐 대칭점이든 아니면 뭐 거기서 시작하는 기준점이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점, 함수의 위치를 결정한 이 점에 집중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이 점, 그리고 개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형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잠수하는지 증가하는지 증가를 따지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y절편이에요. 요리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y는 x와 접하는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y절편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림을 왜 이렇게 그릴까요? 분명 저는 이렇게 그리라고 말을 했는데 뇌에서 인지 부조화가 왔어요.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서 그냥 y는 x와 교점하겠는데? 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감수함수일 때는 항상 뭘 따져봐야 한다? 바로 대칭한 꼴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그럼 이제 2분의 7, 2분의 7, 마이너스 24분의 뭐 49 이런 식으로 돼서 0,0을 지나겠죠? 왜냐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려볼게요. 이게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소 또 왔겠죠? 국탐실이에요. 전에는 이제 수학 그것 때문에 글부를 바꿨었는데 이번엔 다시 클러스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용고 선배들이랑 잠깐 만나고 지금 국탐실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팔고 계시는 3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한 멘붕이 온 상태이니 한번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어디까지 했냐? 바로 A, B, B, A를 대입하는 과정이었죠? 대입을 해볼게요. 6B 플러스 4분의 49 그리고 B-2분의 7는 6A 플러스 4분의 49 뺐어요. 거추장거리는 4분의 49가 둘 다 빠졌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b 7이겠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b 마이너스 a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합차 공식이 돼서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는 거에 따라서 a는 절대 b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림상으로 이미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즉 a, b B,A라고 했을 때 A는 절대 B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A-B라는 것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것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7은 여기다. 즉 A 플러스 B는 13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봅시다. 시간상 생략은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립의 과정을 통해서 감소하는 함수, 무리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역함수를 정리해보자면은 역함수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이 설정되는 범위를 잘 몰랐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계산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상으로 그릴 때 증가한 함수는 그냥 y는 x만을 구하면 되지만 감소한 함수에 대해서는 그 외에 a, b, b, a로 대칭되는 점을 구해야 한다라는 점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연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의점을 굉장히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함수는 끝났고요. 합성함수 그리는 방법으로